안녕하세요. 월천마초입니다. 고민해서 시작한 온라인 셀러 사업. 남들은 다 매출이 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매출이 안 날까? 고민되시나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안 나서 실망이신가요? 도대체 왜 나는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신가요? 나는 왜 안 될까? 현재 5년차 셀러인 저도 많이 고민했고 겪어온 과정이었습니다. 온라인 셀러 정말 잘하고 싶은데 방향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월천마초 셀러 성공기 카페에 가입하셔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온라인 셀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 방향성이라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천마초입니다. 정말 요즘 더망고가 핫한 프로그램인 거는 확실한가 봅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더망고에 대한 문의가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요. 2022년 5월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 매출이 정말 잘 나오는 프로그램인 거는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사용자가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나중엔 줄어들겠지만 현재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좋은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저 역시 사용해보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2022년 5월 시점으로 저에게 코칭을 받으시는 월천마초 식구분들에게는 무료로 더망고 프로그램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지만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프로그램인 만큼 사용법과 정보를 정확하게 익히고 써야 기대하는 만큼의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망고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세팅 방법이나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법 정도만큼이라도 헤매지 않고 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분명히 좀 잡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더망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셀러분들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더망고 프로그램 사용법 두 번째 시간, 상품 수집과 상품 등록 방법에 대해 실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품 수집 방법과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번 달 589만원 매출에 비해 훨씬 오른 928만원의 매출이 나왔는데요. 이번 달이 아직 10일 정도가 남았음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출을 보시면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 훨씬 적은 매출인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수동에 훨씬 집중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고 대량 프로그램은 하루에 실질적으로 하는 시간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서브작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량 프로그램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보 사업자 분들이라면 수동으로 초반 매출이 나오기 힘든 현재 온라인 시장 구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서 초보 셀러 분들에게도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면서 내 상품을 만드는 수동에 좀 더 올인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으로 대량 프로그램에 올인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모든 매출을 의존하게 돼서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망고 프로그램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매출이 잘 나온다는 소문에 비싼 강의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으시고 후회하시는 사용자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나친 매출 홍보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사용법과 수집 사이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모으신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환경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정책 생성 관리에서 정책 관리로 들어가 주세요. 정책 관리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사이트에 있는 수많은 상품을 퍼다 나르는 바가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기본 설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만 있으실 건데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선택 설정을 처음에 복사를 해서 초기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설정 복사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기본 설정이 복사본이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저는 정책명 이름을 보통 내가 수집해오는 사이트 이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집해오는 사이트가 알리익스프레스죠.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제 수집해오는 사이트를 정책명으로 일단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 계산 정책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국제 운송료를 한번 등록을 해볼 건데요. 저는 국제 운송료를 기본 1kg에 배대지 기준으로 약 7,000원 정도, 그냥 7,000원 정도로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은 현재 지금 30%로 잡고 있는데 이 마진율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더 올리고 내리시는 거는 본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품가별 범위 마진 설정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뭐 기준 통화를 뭐 예를 들어서 원화로 했을 때 0원 이상 10,000원 미만은 마진율을 뭐 한 35%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상품 갖다가 저렴한 금액은 조금 마진을 더 높여서 하실 수도 있고요. 마진을 저는 이렇게 30%로 설정을 했지만 원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으로 설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진을 30%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모든 내가 수집해온 사이트의 상품 가격을 뭐 한 10,000원으로 설정을 했다. 마진이 아니라 10,000원으로 설정 이런 식으로 하셔서 뭐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00원이든 무조건 10,000원씩 남길 수 있게 이렇게 마진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지 배송비라고 있는데요. 현지 배송비는 현지에서 나오는 배송비, 국내에서 나오는 배송비가 아니라 현지에서 배송비가 붙는다면 그 배송비를 얼마 이하면 여기에다가 상품가에 배송비를 추가합니다 라고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별로 따로 설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설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진 설정만 이렇게만 봐도 마진 설정이 2개, 3개 거기다 여기 한 번 더 있습니다. 별도 추가 요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품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이라고 하면은 1,000원의 상품가에 별도 추가 요금이라고 해서 1,000원을 그냥 무조건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마진 설정을 또 따로 해줄 수가 있으니까 마진은 총 4가지로 또 설정을 자세하게 할 수가 있죠. 관부가세 적용은 저는 당연히 해외 상품이다 보니까 관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은 관세 10% 이상 10%와 부가세 10%에서 총 20% 이렇게 나오게 따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최소 마진 금액은 뭐 10,000원으로 설정했는데 이건 그냥 뭐 설정 안 하시고 0원으로 하셔도 되고
10,000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최소 마진 금액이 무조건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마진이 적은 상품들은 그 이상으로 무조건 등록이 되게 되겠죠. 무조건 10,000원 이상은 남게 최소 마진 금액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저는 뭐 딱히 필요가 없으니 따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은 상품가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면은 이 가격보다 플러스 10%를 예를 들어서 해주면 3,300원이겠죠. 실질적으로 상품이 등록되는 데는 3,300원으로 등록이 되고, 여기다가 할인가로 적용해서 3,000원으로 보이는 효과를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뭐 굳이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건 좋은 기능이니까 쓰시고 싶은 분들은 쓰셔도 좋겠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저는 뭐 따로 두지 않았지만 개별 소비세를 따로 설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계산식은 따로 자기가 계산식을 따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 굳이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 있는 설정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켓 정책 설정이라고 있죠. 이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신청하셨던 저희 마켓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 연동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디를 하나씩 연동을 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내가 만든 이 알리익스프레스 정책에 2개 사업자를 다 연동해서 인터파크를 여기에다가 2개를 만들겠다. 이거는 안 되고요. 한 정책당 하나의 마켓만 가능합니다. 내가 마켓이 3개가 있어도 이 정책에는 마켓을 똑같은, 예를 들면 인터파크, 11번가, G마켓,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등 여긴 전부 다 하나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마켓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또 다른 사업자를 하나를 더 연동해서 이 알리익스프레스 거를 또 긁어서 올리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정책을, 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복사하셔서 새로 만드시고 두 번째 내가 만들 마켓을 여기다가 또 연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씩. 즉 하나의 정책에는 하나의 마켓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 보시면 마켓마다 설정해 줘야 되는 가격들과 넣어줘야 되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이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푸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일단 쿠팡 하나만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해외배송이니까 해외배송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쿠팡 수수료를 따로 설정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마진을 예를 들어서 25%, 30%를 아까 전에 놨으면 마진율 30%와 수수료 15% 하면 총 45%죠. 마진율 따로, 수수료 따로 있으니까 이거를 꼭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송으로 할 거고요. 반품비는 7,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묶음 배송은 불가능이고 기준 출고일은 14일 정도면 되겠죠. AS 안내에는 자기의 핸드폰 번호나 자기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원산지는 따로 하시는 곳이 있으면 그 원산지를 적어주시면 좋고, 여기 기타 해외로 두셔도 괜찮고요. 택배사는 저는 지금 CJ 대한통운을 쓰고 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으로 냅두겠습니다. 구비서 인보이스 영수증은 해외 거니까 꼭 넣어야 되니까 이거는 따로 호스팅을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정책에 관해서 기본 설정을 하셨으면 설정 저장을 해주시고 2단계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정책 관리를 만드셨으면 상세 페이지를 따로 등록할 수 있게 이제 상세 페이지 템플릿 관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 설정으로 들어가셔서요. 신규 설정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템플릿에 보시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막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 말고 여기 상단과 소스 코드 상단과 하단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해외 상품을 등록할 때 상단과 하단을 등록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상세 페이지 상단과 하단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미지를 가져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호스팅으로 바꿔서 이거를 주소를 호스팅으로 만들어서 새로 주소로 넣어줘야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부분이 어려우실 겁니다. 상세 페이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단 하단이 있어도 이거를 호스팅으로 따로 URL 주소를 만들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막히실 텐데요. 제가 차근히 이 부분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 상하단을 설정을 하려면 이미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상하단 이미지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ESM 플러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옥션 G마켓을 하셨다면 옥션 G마켓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아마 ESM 플러스를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차피 G마켓 옥션을 연동을 하시려면 ESM 플러스가 있으셔야 하니까, 없으시다면 ESM 플러스 마스터 로그인을 꼭 이거를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ESM 플러스에 들어오셨다면 여기 보시면 ESM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은 URL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파일을 업로드 해볼까요? 이렇게 상단, 전송 시작, 그리고 하단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단도 이렇게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단 하단이 나왔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상단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주소 복사가 있습니다. 주소를 복사해 주시면 돼요. 이대로 주소 복사를 하셔서 상세 페이지 상단에 넣어 주시고요. 하단도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보여주기 설정은 이렇게 상세 페이지 안에 내 상품의 메인 이미지와 옵션 이미지를 모두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빼고 그냥 메인 이미지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전 굳이 뺄 필요가 없으니까 메인 이미지와 옵션 이미지를 모두 보여준다고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이미지 보여주기는 메인 대표 이미지와 세부 이미지를 모두 보여줍니다가 있고, 메인 대표 이미지만 보여줍니다라고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에 메인 대표 이미지와 세부 이미지를 다 보여주고 싶다. 세부 이미지가 뭐냐면, 대표 이미지는 이걸 대표 이미지라고 하고요. 세부 이미지는 여기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거를 세부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보여줄 건지 아니면 나는 대표 이미지로만 이렇게 설정을 할 건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션별 대표 이미지와 또 옵션에 있는 세부 이미지를 또 보여준다가 있고 옵션별 대표 이미지만 보여준다가 또 따로 있죠.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해외 상품을 걸고 오는 거니까 그냥 다 보여주는 걸로 해서 저는 해 놓겠습니다. 찜찜하시면은 대표 이미지만 따로 보여주는 걸로 하실 수도 있고요. 선택 사항이시니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옵션 표기 설정은 또 나열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있는데 옵션명을 왼쪽에 정렬할 수도 있고 가운데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에 옵션을 가운데 정렬할 수도 있고 왼쪽에다가 따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 템플릿 설정까지 만드셨으면 이제 상품을 등록할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 그럼 설정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상품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책 생성과 템플릿까지 만드셨으면 상품 데이터 수집에 사이트 상품 수집으로 들어가셔서요. 내가 긁어오고자 하는 사이트를 체크해 주시고 상품 링크나 상품명으로 두 가지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품명으로 검색을 하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고데기를 내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져오고 싶다 하시면 고데기를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키워드 검색으로 해서 고데기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알리익스프레스로 들어가서 얘가 고데기라고 검색을 해서 전부 다 가져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상품을 선택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고 검색된 상품을 모두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장 개수를 예를 들어서 1000개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데기로 검색한 거를 1000개를 해서 가져오실 수 있고요. 정책 적용이나 이런 건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 그냥 나중에 어차피 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개수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페이지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수로 보통 이렇게 1000개씩 긁어오고 있는데 예시니까 일단 1개만 해서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 상품 중에 천 개면 1000개를 다 등록을 할 거고요. 1개면 내가 1개만 등록을 하겠죠. 이렇게 신규 상품이 저장이 할 수도 있고요. 키워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상품 URL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RL 검색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어떤 걸 해볼까요? 가방 여기서 백팩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백팩을 이렇게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카테고리로 긁어올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따로 설정해서 이렇게 URL을 긁어서 이 URL을 여기다가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URL로 긁어와서 또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URL을 수집을 해서 여기서 또 검색된 상품을 모두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1000개를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예시니까 1개만 일단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을 하나를 또 저장을 했네요. 상품을 저장을 했으면 거기서 이제 뭐 알아서 내 사이트로, 내가 설정해 놓은 사이트로 들어가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정책을 또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상품에서 수집을 했으면 정책 적용으로 와서 정책 적용에서 상품 수집 조건 관리 및 정책 적용. 처음에 여기로 들어가시면 제가 상품을 가져온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거, 그리고 하나는 제가 URL을 긁어와서 가져온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알리익스프레스 고데기죠. 고데기. 그리고 이거는 가방이었죠. 가방, 백팩. 이렇게 한 다음에 상품 정책 적용을 해줄 건데요. 정책 적용은 제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상품 정책, 그 상품 정책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고 만들었었죠. 적용을 해줍니다. 정책 적용이 되었으면 필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부 필터 적용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서 이것들은 이미 설정을 해놨으니까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마켓 태그를 넣으실 분들은 태그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고 카테고리 검색, 여기서 이거는 백팩이니까 백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백팩도 종류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다 알아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없는 거는 안 들어가는데 전 LF몰에는 안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들어간 거는 따로 검색어를 넣어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따로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설정이 되셨으면 카테고리 설정을 저장을 해주시고 필터까지 다 저장을 하셨으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냥 하루에 내가 한두 개 정도만 설정을 하시면은 보통 한 2000개면은 하루 종일 올려도 다 못 올릴 겁니다. 올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2000개만 해도 다 못 올릴 거예요.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상품 등록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상품 업데이트 마켓 전송으로 가셔서 제가 긁을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죠.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가 올릴 마켓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설정을 했더라도 제가 템플릿에 아까 전에 등록해 놓은 것들만 올라갑니다. 제가 정책 생성 관리에서 전 예시로 쿠팡 하나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마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안 올라간다면은 정책 생성 관리 아까 전에 가셔서 정책을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정책에 내가 여기 마켓들을 다 등록을 해놨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를 다 연동하지 않고 저는 쿠팡만 연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쿠팡 한 곳에만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가져온 상품들을 이제 뭐 전체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상품 등록을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하고 있죠.
자, 저는 지금 쿠팡 한 군데만 아까 전에 정책 관리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쿠팡 하나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다 만드셨다면 아마 상품이 쿠팡 외에도 다 올라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수집 방법과 등록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더망고 프로그램을 두 편으로 나눠서 세팅 방법과 상품 수집 그리고 상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망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량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내 매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온다고 대량 프로그램에 올인을 하신다면 1년 뒤에는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량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되 프로그램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매출이 난다고 잠깐은 달콤할 수 있겠지만 그 매출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업은 어두워질 겁니다. 매출을 낼 수 있을 때 이걸 통해 내 상품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 줄 요약. 셀러는 팔린 상품을 계속 팔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셀러다. 이상 월천마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